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이사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될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요것만 확실히 알고 계신다고 하면 벌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의 정체 엄마나야에서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름철에 해외를 가시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있잖아요. 어딜까요? 바로 공항이죠. 자, 또 도심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셔야 하는 구간이 있죠. 어딜까요? 영종대교가 바로 그곳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속도 위반 차량 10대 중에 9대는 이 영종대교에서 단속될 정도로 이곳이 악명이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영종대교에는 서울 방면과 인천 방면을 포함한 총 16.1km 되는 거리에 가변형 구간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어요. 하지만 불과 한 7년 전까지만 해도요, 영종대교엔 이 단속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 알고 계셨을까요? 자, 그 때문에 예전에 영종대교는 그야말로 무법지대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어요. 폭주족들 같은 경우는 레이싱 성지로 명성을 떨친 정도였다고 하니까 지금은 근데 많이 없어졌다고 하죠. 자, 9년 전에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2월 11일 그날따라 유난히 좀 안개가 많이 끼는 날씨였다고 하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오전 한 9시쯤이었다고 하니까 도로에는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영종대교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차량의 택시와 쿵 하고 부딪혔었던 거예요. 다행히 작은 접촉사고로 판단이 돼서 사고가 난 두 운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비상등을 켜고 영종대교 위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정말 위험한 대형 사고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버스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멈춰있던 두 대의 차량 중에 한 대를 박아버렸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뒤이어 승용차가 추가로 한 대 또 오다가 그걸 못 본 거지. 택시를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영종대교에서 3번의 충돌이 일어난 거잖아요. 1차 접촉사고 났고 2차 버스 충돌이 있었죠. 3차 승용차와 택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쿵, 쿵, 쿵. 자, 얼마나 부딪혔을까요? 이렇게 해서 뒤따라 부딪힌 차량의 수가 무려 106대입니다. 106종 추돌 사고예요. 자, 간단한 접촉 사고에서 졸지에 전례 없는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충돌 사고가 되어버린 건데, 이 사고가 바로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입니다. 자, 이 사고는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경찰은 이 사고의 원인을 발표해서 뭐가 문제였을까라고 보니까요, 원인이 바로 안개였습니다. 이 바닷가 근처는 아시겠지만 안개, 해무라고 하죠. 이런 게 자주 끼게 되는데, 이 안개 때문에 앞에 차량이 보이지 않았던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 이 과속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난 후에 2017년부터 영종대교는 이 가변형 구간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거든요. 이 가변형 구간 단속,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아시잖아요. 비, 안개, 눈 이런 여러 가지 악천후 시에는 특정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때문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다라고 한다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즉 시속 80km로 달려야 된답니다.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m 이내거나 눈이 20m 쌓인 경우에는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 그러니까 절반을 줄여서 50km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 해무나 이런 안개가 짙게 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한 속도는 100km에서 이 안개의 짙음 여부에 따라서 80, 50, 30까지 감속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제한 속도 100km로 달려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해당 속도에서 20km, 40km 초과 시에는 6만 원, 40에서 60km 초과 시에는 9만 원, 60km를 초과했다 12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아시다시피 동해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에도 안개가 정말 많이 끼거든요. 갑작스러운 호우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갑자기 가시거리가, 내가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이렇게 되면 모두가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 지나가 버리면 정말 겁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아진 만큼 내가 감속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비슷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유난히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 과신하는 사람들, 나는 운전 실력이 좋으니까, 내 차는 좋으니까
이렇게 과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도를 줄이는 게 사고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자, 한번 볼게요. 지난 2021년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도심 지역 일반 도로는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속도를 한번 제한을 해봤다는 거,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100일 동안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속도 예방은 그 효과가 증명이 된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죠. 뭐 시속 50km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야, 누가 이렇게 달리냐? 이 도로에선 더 빨리 달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10km를 감속했을 때 사고 예방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꾸 제한 속도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아니에요? 노노, 과태료 맞음.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딱지떼는 거임. 영정대기에 경찰이 옆에 서 있음? 경찰차에 단속 카메라 있는 거 모름? 암행 순찰도 모르나 보네? 그니까 카메라 단속 자체가 과태료라고요. 근데 범칙금, 과태료 둘 중 골라서 내라는 건 뭐예요? 그냥 10,000원 아끼고 벌점 받을까요? 자, 그리고요, 이건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정말 헷갈려요, 저도. 자, 과태료, 범칙금. 자, 쉽게 말하자면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서 적발하는 걸 범칙금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이 두 개의 큰 차이가 있을까? 적발된 건 똑같아.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즉 운전자가 확인되냐 안 되냐의 차이라는 거지. 자,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을 하게 되면 면허증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단속 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카메라로 차량 번호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무인 카메라에 적발돼서 통지서가 날라오게 되면 보통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하라고 하는데 보통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거든요. 때문에 범칙금으로 이걸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에 적힌 벌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벌점이 쌓이고 쌓여서 40점 이상이 되면 이후에 1점당 하루씩 면허 정지가 되고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가 있어요. 과속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 번에 15점에서 100점까지 때려 맞을 수 있거든. 그렇니까 결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범칙금 같은 경우는 교통 위반 기록에 5년 동안 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하고 이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부터 운전 중에 이걸 하면 과태료로 50만 원 물리거든요. 뭘까요? 사연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뉴스를 보시면서 운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근데 요즘 뉴스 내용들이 다 말세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무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서 난리다 보니까 기사님께서 좀 과몰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이게 나라냐? 이게 먹고 살겠냐? 하면서 뭐 욕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좀 무서웠습니다. 기사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뉴스를 보시다가 행여나 사고라도 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쵸. 이게 옆에 타 있으면 운전자의 행동 하나하나에 혹은 말투 하나하나에 되게 불안해지거든요. 자, 운전 중에 동영상 보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택시 타면서 사고 날까봐 영 불안하더라고요. 자, 맞아요. 이게 사연 자체는 이제 택시기사님의 사연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제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혹은 저도 운전을 할 때 뭐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자,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에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보면 7월부터 버스, 택시기사의 운행을 방해하는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위반했을 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그 골자거든요. 한간에 이 과태료가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 어떤 실험에서요. 운전을 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에 그 위험도가 음주운전보다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50만 원 저는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실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에서 초보 운전자와 능숙한 운전자를 이 시선이 얼마나 분산이 되는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결과가? 초보 운전자는 이 시선이 초점이 한 군데로만 집중돼 있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다 살피면서 가죠. 옆에서 차가 들어오는 거 백미러를 보면서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계속 차량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어 있고 시선이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장시간 운전을 하면 피로하다고 느끼는 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선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면 내 앞차와의 거리, 내 옆의 상황 이것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전 중에 동영상을 시청한다? 저는 절대로 금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자, 내가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께서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하는 걸 목격했어. 자, 근데 내가 아는 건 택시의 차량 번호밖에 없다. 자, 근데 내가 경찰도 아닌데 기사님한테 신분 좀 보여주세요. 당신 동영상 찍었으니까 내가 신고할 거야. 좀 뭐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 이런 경우에도 차량 번호만 가지고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차량 번호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잖아.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차량 번호를 확인을 하시고 안전신고고에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이 택시기사님이 어떤 분인지 특정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동영상 시청하는 걸 경찰이 목격을 하고 택시기사님께 신분증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본인 확인 및 특정이 됐으니까 범칙금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이러나 저러나 이 과태료와 범칙금 내지 않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모두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만약에 이 방송을 택시기사님이라든지 버스기사님 보시게 된다면 운전 중에 동영상을 절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전하시면서 또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 예전 라디오를 들으시다 요즘 동영상을 신청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 아니죠. 아예 안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소리만 들으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고민들로 답답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엄마나야 댓글창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랜선아들 이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